수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그 컨트롤이랑 브레이크까지 진행한 걸로 알고 있고요. 자, 자, 수업 지나기 전에 7주차 이번 차시까지는 여러분들 그 대면이 아니라 비대면 수업이죠. 근데 그 8주차 때가 이제 중간고사가 여러분들 이제 그 진행되게 될 건데 다다음 주겠죠. 다다음 주가 여러분들 그 2, 3학년이 아마 대면 수업을 좀 진행해야 될 거예요. 그때가 이제 중간고사 기간이고요. 그래서 7주차까지는 일단 수업 진도를 나가고요. 그 8주차 때 그 중간고사를 과제로 대체할 건데 그 8주차 때 그 과제는 제가 주제를 하나 정해서 좀 진행할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면 수업 때 그 참석이 대부분 다 참석해서 그 실습실에서 막 그 시험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과제를 같이 진행해서 제출하고 가는 그 과제를 하고 좀 그 궁금한 거나 이런 것들 질문 있으면 그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해서 그 과제를 같이 도와줄 수 제가 좀 약간 어렵다 싶은 것들은 제가 옆에서 도와주면 되니까 그렇게 이제 과제를 좀 진행하는 걸로 하시고요. 부득이하게 불가피하게 그 대면 수업에 좀 참석이 어렵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그 온라인 강의 쪽에 제가 중간고사 과제를 갖다가 20분 정도, 10분 정도의 그 어떤 건지에 대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그때 8주차 때 여러분들이 과제를 하고 중간 과제 자체를 활동 과제 그 안에 그 일정 한 기간 안에 여러분들이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7주차는 그냥 수업 진행하고 8주차 때 대면 수업일 때 그 중간 과제 같이 그 실습실에서 여러분들 만나서 같이 과제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과제 내용은 좀 어려운 건 아니고 여러분들 그냥 좀 보편적으로 여러분들 좀 시간 들여가지고 조금 예쁘게 잘 꾸미면 되는 정도니까 어떤 코딩 관련된 건 아니고 일단 툴이 익숙해지는 게 여러분들 먼저 더 중요한 거라서 그쪽 위주로 어떻게 제작 위주로 코딩 안 들어가는 어떤 제작 위주로 과제를 내는 걸로 여러분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과제에 대한 얘기는 됐고 이제 코딩의 이제 마지막 단계가 조금 남았는데 가장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기능 만들기라고 있습니다. 기능 만들기. 요거랑 그다음에 클래스 정도가 뭔지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클래스가 뭔지, 클래스 요 두 가지만 하면 일단 코딩은 대충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자, 요렇게 일단 오늘 좀 진행하는 걸로 좀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능 만들기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능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는 그 영어로 펑션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이렇게 함수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제 함수란 단어가 좀 단어가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저는 보통 기능이라고 좀 많이 불러요. 그래서 특정한 기능 같은 걸 여러분들이 만들 때 묶음으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 정도로 일단 넘어가 주시고요. 자, 얘는 뭐냐면 우리 어렸을 때 혹시 그 중학교 때 이게 함수 이런 거 배웠죠? 함수 ax 더하기 a도 어렵다 2 곱하기 하나 3 1차 함수죠? 1차 함수잖아요. 1차 함수 배웠는데 x의 어떤 입력을 받으면 y의 어떤 출력이 되는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x가 0일 때 0이면 몇이에요? y는 3이고 1이면 5고 이런 식으로 뭔가 하는 이렇게 1차 함수는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랑 비슷합니다. 해서 기능 만들기에는 딱 세 가지가 존재해요. 처음에 기본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인자, 세 번째는 반환자료형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형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형은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void 기능 이름 들어가고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 안에 기능 내용 이렇게 넣고요. 자, 기능을 호출할 때 어떻게 하느냐? 호출을 할 때는 자, 기능 이름 이렇게 부르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끝에 요거 세미콜론으로 끝내주시면 해당 기능을 이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거 좀 아까는 지금 어려울 텐데 이거 그냥 써가면서 이렇게 실제 한번 실습을 해보면 별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이렇게 코딩, 자, 유니티 다 여시고요. 자, 여기 유니티 아직 열리지 않은 친구들은, 유니티가 열리지 않은 친구들은 잠깐 이 영상 잠깐 멈춰놓고 유니티 이렇게 켜두시고, 자, 코딩2라는 프로젝트죠. 코딩2라는 프로젝트. 여러분들은 코딩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저는 코딩이 있어서 그때 2라고 제가 만들었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 코딩 대본이라 그랬죠. 얘를 더블 클릭해서 열면 이렇게 열립니다. 자, 약간 멈춰놓고 다 열면 다시 플레이 하세요. 자, 이렇게 열었죠. 여러분들 다 열었죠. 그러면 기존에 했던 거 잠깐 다 없애볼게요. 자, 오늘 할 거는 기능 만들기니까, 자, 기능의 일단 형태가 굉장히 중요한데, 보면 아까도 보시면, 자, 기능의 형태는 이렇게 생겼어요. 앞에 void하고 기능 이름이 들어가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 다음에 기능 내용이 들어가요. 자, 보면 이 안에도 기능이 두 가지가 있어. 어떻게 스타트라는 기능과 업데이트라는 기능이 있죠. 그죠? 자, 앞에 void 붙고 무조건 가로 있고 뭔가 이렇게 큰 요거 괄호로 이렇게 대괄호로 이렇게 열려 있으면 이거는 기능이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능을 구별할 때는 요게 있다. 뒤에 이게 붙어요. 그래서 자, void start라는 건 뭐냐면 뭐 여기 뭐 이렇게 써 있긴 하지만 지금 영어라서, 자, 최초에 한 번 실행되는 기능인데 얘의 특징은 뭐냐면 유니티 내부에서 자동으로 실행해줘요. 자, 이게 뭔 소리냐? 자, 코딩이라는 우리 요거 어떻게 대본이 지금 누구한테 가 있냐면, 코딩이라는 개념이 큐브한테 지금 들어가 있죠. 큐브한테 이렇게 지금 밑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레고 블록으로 들어가 있죠. 그럼 이거 붙이는 순간 레디 액션 하는 순간 내부에서 얘는 부르지 않아도 내부에서 얘를 이걸 자동으로 불러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내용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여기서 계속 테스트 했었잖아요. 그것처럼, 자, 업데이트는 뭐냐면 매 프레임마다 실행되는 기능이에요. 자, 매 프레임이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계속 도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그 영사기 아세요, 여러분들? 자, 한번 봅시다. 영사기가 뭔지. 자, 예전에 영화관 가면 이렇게 필름으로 돼가지고 이걸 계속 돌렸잖아요. 그러면서 원래 정지된 영상 하나의 사진인데 이게 계속 돌면서 뭔가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되는 듯한 그런 거죠. 예전엔, 그래서 지금은 다 디지털이겠지만 예전에 아날로그 필름으로 해가지고 이거 다 이렇게 썼어요. 써가지고 이걸 갖다가 계속 돌리는 거야. 돌리면서 이미지를 계속 바꿔주게 돼요. 자, 그런 것처럼 얘는 매 프레임마다, 지금 유니티에서는 아마 설정되어 있는 게 기본 60프레임이 설정되어 있어요. 얘는 뭐냐면 1초에 60번이 실행돼요. 다른 말로 호출이 돼요. 자동으로 호출. 자, 위에 거 한번 이렇게 들어오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자, 프린트 제가 찍어보면 되겠죠. 프린트 한번 들어왔습니다 라고 하면, 자, 프린트로 찍었어요. 그래서 한번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찍었습니다 해서, 자, 저장을 하고 나서 여기서 레디 액션 하게 되면
콘솔 창에 보면 한 번 들어왔습니다 찍혔죠. 한 번 딱 실행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동으로 스타트가 내부에서 얘를 뭐 호출이라고 그래요. 이걸 갖다가 실행을 해주는데 이 내용을 그래서 이쪽 들어와서 한 번 실행됐으니까 들어가고 이 내용을 지금 보시면 업데이트에다가 이렇게 컨트롤 X에서 이렇게 넣을 경우는 어떻게 되냐 보세요. 자 저장하고 플레이를 해보면 자 이게 지금 레디 액션 상태니까 한번 꺼보고 다시 해볼게요. 자, 클리어하고 자 어때요? 계속 쭉 들어오죠? 계속 실행되고 있는 거예요. 초당 60번치 그죠?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해서 이렇게 보이드하고 기능 이름에도 좀 나타나 있잖아요. 뭐 스타트 뭐 처음에 시작할 때 한 번이구나. 그다음에 업데이트는 뭔가 계속 업데이트 해서 매 프레임마다 들어오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렇게 위에 가로가 있는 거랑 기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어떤 대본을 만들 때 자동으로 이런 기능이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기능을 만드냐면 우리가 만들고 싶은 기능을 갖다가 추가하고 싶을 때예요. 그래서 자 이 보시면 코딩이라는 클래스 안에 클래스는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코딩이라는 어떤 클래스에 대한 여기 있죠 블록 큰 블록 요 가로 이걸 갖다가 우리는 보통 그 하나의 그 덩어리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 이게 어떠한 식이냐면 자 지금 현재 코딩이라는 클래스는 뭐 이렇게 하나 뭐 집단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이게 클래스예요. 코딩이라는 클래스 코딩 이라는 클래스인데 이 안에 이게 이제 가로 열고 가로 닫기로 한 게 묶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안에 작은 묶음으로 이렇게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큰 가로 있죠 이거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게 덩어리 이렇게 묶어 있는 거야 이렇게 해서 얘는 스타트 얘는 업데이트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일단은.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여기 이 덩어리 안에 또 요만하게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기능을 이렇게 추가 기능이 이런 식으로 이 묶음 안에 계속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어떤 특정 기능들 해서 이걸 한번 자 테스트를 좀 해보면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묶음 안 블럭 내에서 포함하고 있죠 얘네들을 그렇죠? 그래서 요 안에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안 돼요. 기능을 보통 만들 땐. 그래서 자 얘는 기능 하나로서 끝난 거고 이 밑에다가 이 빈 데 있죠. 그 클래스 안에 이게 묶음 안에는 있지만 이게 비어 있는 데다가 void my name 이렇게 똑같이 위에 거랑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 위에 있는 프린트를 갖다가 여기다 한번 넣어 봅시다. 넣고 여기다가 이름을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제 이름을 그러면 김태환 이렇게 찍어 놓게 되면 자 이게 기능이 다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스타트랑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유니티에서 부른다 그러는데 이런 거는 우리가 만든 거잖아요. 그죠? 방금 이 기능은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걸 갖다 쓸 때는 어떻게 하냐면 얘만 불러주면 돼요. 기능 이름만. 그래서 스타트에서 기능 안에서 스타트에서 얘는 처음에 한번 실행되니까 여기서 그냥 불러주게 되면 my name 하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끝에 세미콜론으로 끝내주면 이게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직접 이렇게 프린트 하는 거나 여기서 my name을 호출해서 여기서 그냥 이렇게 하면 제 이름이 찍히겠죠. 근데 요거나 my name 요거 한 거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불러주게 되면 이게 불리는 순간 이 안이 실행되는 거예요. 얘가 실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찍히게 됩니다. 일단 이거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서 프린트를 해보면 그 재생을 시켜보면 레디 자 액션 하면 자 이름이 하나 출력됐죠. 이런 식으로 기능을 이렇게 따로 묶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 여러분들이 이런 의문 들 거잖아요. 아 근데 뭐하러 그러면 뭐하러 이렇게 기능을 만들어요? 그냥 쓰면 될 것을 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중에 이 안에서 기능 이런 걸 갖다 쫙 풀어놓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걸 한 100번 출력해서 예를 들어서 제 이름을 반복문을 활용해서 뭐 이렇게 한다 int 뭐 하고 이렇게
뭐 100번을 출력한다. 이렇게 만들게 되면 스타트 함수가 굉장히 복잡해지겠죠. 여기 안에 계속 어떤 특정 뭐 그 로직들이 계속 들어가게 되면 이 스타트에서가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런데 처음에 이런 기능들을 갖다가 제가 my name 이렇게 해놨잖아요. my phone number 식으로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 놓는 거야. my phone number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모듈 단위로 하나하나 기능 단위 이렇게 분리를 시켜 놓게 되면 여기서 my name이라고 할 때 내 이름을 출력하는구나. 그 다음에 my phone number 하면 전화번호를 출력하는구나. 아니면 이걸 바꿔볼까? 전화번호를 먼저 출력하고 나중에 이름을 나중에 출력해 볼까? 이런 식으로 직관적으로 이게 하나의 어떤 그 특정 모듈에 대해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름을 2번 출력하고 싶을 때는 그 2번 불러주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2번이 불리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얘도 포문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10번을 호출할 수도 있는 거죠. my name을. 그리고 자, i는 이런 식으로 i는 10번 한번 내 이름을 출력해 볼게요. 이것도 한번 의미는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전화번호 한번 출력되고 그 다음에 내 이름이 10번 출력되겠죠. 한번 되나 한번 볼게요. 자, 해놓고 플레이 해보면 슉 됐죠? 처음에 전화번호 나오고 10번 이렇게 출력되는 형태. 어렵진 않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하는데 심지어 기능 안에서 지금 스타트라는 어떤 그 유니티가 만들어 놓은 기능이잖아요. 기능 안에서 우리는 기능을 또 만들어서 썼는데 마찬가지 my phone number를 my name 안에서도 호출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 my name 출력하고 밑에다가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이름 출력하고 폰 넘버를 출력하겠죠. 이게 얘를 호출했으니까, 그죠? 호출했으니까 얘가 실행되면서 자, 위에서 my name을 이렇게 스타트해서 10번을 호출하게 되는데 my name이 부를 때 얘가 불리게 되고 이름 찍고 폰 넘버가 불리게 돼서 이름 전화번호가 총 결론적으로 10번이 찍히게 됩니다. 자, 다시요. 여기 10번을 찍는 로직을 넣었는데 처음에 my name이 호출됐죠. 자, 기능 이름을 호출할 때는 기능을 호출할 때는 기능 이름하고 이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호출을 하는 거고요. 기능을 정의할 때는 이렇게 정의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호출될 때 되는 순간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프린트가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보니까 my phone number가 호출이 됐네요. 그죠? 땡땡 있죠? 세미콜론 호출이 됐을 때 얘가 불려주게 돼서 결론적으로 이름 출력하고 프린트 그래서 한번 찍고 나서 봤더니 포문이 또 있네요. 또 한 번 my name을 호출했어. 그러면 얘가 호출되고 해서 자, 얘를 실행해 보면 이름과 전화번호가 10번이 출력이 됩니다. 자, 그쵸? 이름, 전화번호, 이름 이렇게 식으로 10번이 출력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기능 만들기는 뭐 정의하는 부분과 호출하는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호출과 기본형 정의라고 할게요. 이 정의가 맞겠네. 그래서 기본 형태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이렇게 호출할 때는 이렇게. 자, 두 번째 형태는 뭐냐면 두 번째 형태는 인자형이야. 자, 이 void라는 뜻은 뭐냐면 나중에 그 세 번째 때 알려드릴게요. void라는 것도 좀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 void하고 기능 이름 넣는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다음에 자, 이제 두 번째 형태로 넘어가서 인자형은 자, void 마찬가지 하고 기능 이름 인자형 정의 기능 정의라고 할게요. 기능 이름 들어가고 가로가 이제 기본 형태인데 이게 아니라 여기에 자료형 변수 이렇게 들어가요.
자, 자료형 변수 얘를 갖다가 우리는 인자라고 합니다. 자, 여기 들어가는 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인자라고 해. 인자, 이런 거 인자라고 해요. 그래서 얘는 어떨 때 쓰냐? 자, 정의가 됐으면 호출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호출할 때는 기능 이름 호출할 때는 기능 이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변수가 하나 만들어서 들어가니까 여기에는 값이 들어가요. 변수에 들어갈 값. 들어갈 값이 이게 들어갑니다. 자, 좀 더 정확하게는 점점점 이게 맞아요. 요거에 대한 의미는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하나만 해볼게요. 예제를 한번 제가 예를 들면 void my name. 아까는 내 이름이 어떻게 지켰냐면 이 안에서 뭐라고 했어요? 프린트 해서 김태환 이런 식으로 호출을 했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호출했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지금은 어떻게 하면 이 안에 스트링 문자를 받는 변수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자, 컴퓨터야. 자, 문자를 담을 수 있는 그릇 하나 만들어줘. 걔 이름을 my name이라고 해줘. 해서 요 순간에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자, 프린트 하고 이 안에다가 my name 이런 식으로 넣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자, 얘는 그릇이라고 했죠. 형태, 자, 기능 이름의 형태는 인자형 기능의 형태를 정의하자면 이렇게 정의가 되고, 자,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형태를 만들 때 그릇이 문자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만들어지고, 그릇에 어떤 값이 들어오면 그 값을 갖다가 출력을 해라예요. 결국. 근데 호출 시점에 어떻게 되느냐? 호출 시점에 기능 이름 변수 들어갈 값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냐면 얘를 호출할 때는 void my name 하나를 살 때, 자, void가 아니죠. 호출할 때는 그냥 기능 이름만 써면 되죠. my name 이렇게 부를 때 여기다가 김태환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부를 때 이렇게 넣어주게 하면 여기 김태환이라는 값이 여기 my name에 들어가요. 해서 얘를 한번 좀 제가 한번 예제로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자, 폰 넘버 좀 헷갈리니까 지금 지워 볼게요. 제가 이렇게 폰 넘버 지우고 하나만 기능 안에서 호출할 수 있다 정도만 일단 기억하시고요. 자, 아까 같은 형태는 자, my name만 이렇게 호출하자. 여러분들 좀 복잡하잖아요. 복잡하지 않게. 그리고 my name이 꼭 밑에 안 들어가고 이 아까도 그 동그란 공간상에 아무데나 넣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바로 밑에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얘는 블럭 안에만 있으면 어디 들어가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좀 편하게, 보기 편하게 이렇게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아까는 그냥 기본형은 자, 기능에 대한 정의할 때는 이렇게 이 형식을 그대로 지켜주고, 자, 기능을 부를 때는 이렇게 스타트에서 불렀어. 근데 인자가 있는 형태를 갔을 때는 여기다가 스트링 하고 my name 하게 되면 얘랑은 다르죠. 자, 그래서 빨간 거가 되는데 일단은 무시 잠깐 하고요. 여기다가 my name 넣고, 자, 부를 때 이게 뭐냐면 이 가운데 어떤 값을 넣어라 해요. 그래서 여기다 김태환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자, 기능을 부르는 시점에서 어떤 값이 들어가 있죠. 그럼 기능을 부르는 시점에서 어떻게 되냐면 내부적으로, 자,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게 기능 부르시면 얘가 호출이 되는데 이쪽 기능을 이제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스트링이라는 my name이라는 그릇이 하나 딱 만들어지겠죠. 그 시점에 여기서 호출할 때 제가 값을 넣었잖아요. 이 값이 여기 들어가. 그래서 김태환이라는 값이 여기 들어가고요. 그래서 저 빨간 이름이라 갖고 제가 대충 쓴 거예요. 빨간색 쓰면 안 되잖아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 김태환이라는 게 들어갔으면 여기서 이 그릇 my name이란 그릇이 이렇게 프린트에 넣었는데 이 안에 뭐가 담겨 있어요? 김태환이 담겨 있으니까 프린트가 김태환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아까는 여기 값 자체가를 갖다가 여기 인자로 받는 게 없을 때는 이렇게 들어가는데 지금은 이렇게 외부에서 받을 수 있게끔 유연하게
좀 이렇게 처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한번 실행을 하고 잠깐 10분만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하고 프린트를 해보면 자, 이렇게 찍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잠깐만 10분만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